민행24 대표 박준규 행정사입니다. 예, 지금 혹시 저쪽 시계 쪽 잠깐 보실래요? 시계 쪽 밑에 보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동영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발표가 마음에 안 들으셔도 욕은 하지 마십시오.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현재 법인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인 신분으로 왔으면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일단은 같이 병행해서 센터장이랑 총괄센터장이라는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표 자료가 제한되게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나눠드린 자료 대비 지금 저희가 내용들은 실제 신통기획이 나오는 부지 아니면 공공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들이 민원 나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정책하시거나 학술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졸리실 텐데 좀 해볼게요. 네, 순서는 발제 소개부터 센터 업무입니다.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네, 행정사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지난번에 한번 학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예,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공무원 하다가 나온 거고요.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제 전공이 아닙니다. 예산을, 예, 썼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PD수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친환경 전문가로도 나오고, 또 어느 지역 가면은, 산업기술 전문가로 활동하고, 또는 어제는, 로봇산업진흥원 가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로, 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 대비 좀 내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된 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법인에서 시행사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하고 자문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공사 쪽하고도 업무를 같이 할 거고, 그러기에 앞서서 당연히 또 신탁사들하고 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대해서 정비사업 일명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철거업체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정비관리 전문업체를 저희가 자문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럭저럭 6년, 7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술적으로 많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정비사업 부지나 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업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런 업무 저런 업무 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민행24가 주력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평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문 업무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이 정비사업 탄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투명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합 설립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비대위 쪽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거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서울시하고 굳이 연결을 짓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그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가 있을 때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지침을 저희 법인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제 사업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법령집을 만들었는데, 서울시 조례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올해 전반기 1, 4분기까지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발생됐던 민원들을 집대성해서, 집대성은 거창한 얘기고요. 그런 내용들 종합해서 상담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말까지가 저희가 1차 년도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아마 결과물로 제출할 것 같고, 자료는 영등포구에 요청하시면 아마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신속통합 기획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모아타운, 모아주택하고 신속통합 기획은 사실 서울시발 정비사업의 하나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신통도 전에 한번 학회 때도 서울시 그 센터장님도 오셨지만 말 그대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공무원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거고요. 민간으로 내려오면은 신속통합기획 가면 서울시에서 다 주관해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서울시 내에 주민들한테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공공지원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게 공공이 앞에 붙으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사회 SO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형태의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저희가 시켜드리고 있고요. 신속통합기획에 관련된 것은 뭐 가이드라인이나 그다음에 뭐 가이드라인 내 규제 합리화나 설계 공모 지침이라든가 사업 주관 부서에 맞춰 절차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전체 방향은 도시건축, 교통, 환경 등 무분별한 계획을 통합하여 정비 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건데 전에도 한번 그 학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는 기간이 단축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현장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단축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레퍼런스 사이트들이 생겨서 기존의 정비 주기에서 얼마나 줄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입장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방향 자체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 공공주민 원팀 구성인데요.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거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에서 필터링을 하고 다시 구에서 이제 시로 신청하는 그런 구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계획한 그림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그림 가운데 이제 주민들이 동의하에 진행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기획 사업에 일단은 이제 문제점인데요. 뭐 이미 아무래도 학회다 보니까 충분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획 설계를 통해 마련한 정비 계획을 주민들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건 저희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주민들과 사전 조율 없이 이제 주민 설명을 통해서 일순간에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공공기여 방식의 주민과의 갈등의 발생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되는 인력과 자원에 비해서 주민 만족도나 효율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공모 초청 이후에 후보지 선정이 되지 않은 기간에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거나 뭐 재산권 침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당연하죠. 어차피 공공이 소유한 지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민들의 지역을 용적률 상향이라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사탕과 같은 그런 걸 제시를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제공되는 결과물로 도출되는 내용들에서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한 것들이 굉장히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미 뭐 뉴스 기사에서도 다소 나오고 뭐 지면지에서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SOC 시설로 복지 시설을 넣는다고 하시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을 개발하게 되면 뭐 공동시설, 그러니까 SO시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학교나 유치원 시설이에요. 아니면 병원 시설이든지.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지가 상승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파트만 멋지게 진다고 좋은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 올라올 때 재반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노인케어 이제 요양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면제에다도 좀 저희가 자문을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재산권 행사하는 지역에 돈이 되는 시설이 들어와야지 오히려 돈이 안 되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재산권 행사할 때는 불편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신통을 기획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SOC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지역 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상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개선안으로는 뭐 주민 제안을 자문위원회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과 민간이 주도로 서로의 요구를 파악하고 공익과 사익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두 가지는 절대 충돌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내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책적으로 잡을 수 없고 서로 상대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건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방향으로 지향점이겠죠.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좋은 모델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현재 부동산 정비사업 구간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학회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 용역을 좀 많이 해주셔서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의견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규제 완화에 따른 신속통합계획 수요 증가 예측 반영해서 기존 공모 방식을 변경하고 자문 방식으로 이제 신설한다라고 돼 있는데 취지상으로 굉장히 좋죠. 예, 어떤 뭐 연애 선정평가를 하는 게 물론 선정평가 방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수시로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뭐 정비계획에서 2분의 1로 개정 신설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소유자에게 동의율을 낮췄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긴 학회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네. 동의율 2분의 1성으로 낮춘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항상 필드에서는 75% 이상 나와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2분의 1선으로 내렸다고 한들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토지 비율,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토지 비율이라든가 소유자의 어떤 비대칭적인 이익관계가 형성이 되는 상황에서 이걸 낮춘다고 신속통합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신속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획의 업무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패스트트랙 도입이 돼서 이제 자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필드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정비 사업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획하는 거 거의 보셨어요? 아니죠? 네. 정비관리 전문 업체들이 건축 설계 업체들과 시공사와 사실 그 앞단에 이제 철거 업체들이 많이 사실 앞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철거 업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 철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의 백발백중 시공사 선정됩니다. 네. 민간 어쨌든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정하는 시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안에서 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 방식은 이제 주민 그 제한 계획이라든가 지구 단위 계획 등의 계획 이제 방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상 선정은 뭐 재건축, 재개발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하고 자문 내용으로는 이제 높이밀도 도시 규제 완화 범위란 검토하거나 그다음에 주요 계획 검토 및 방향 제시 그리고 쟁점 사항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점만 나와가지고 뭔가 문제 있다는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정 보완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 국가심이나 이런 데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산 체계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내 예산 체계. 예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 다 이미 아실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의결은 국회에서 일어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단에서 기재부가 있잖아요. 그 앞단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앙부처 예산처가 있잖아요. 그 밑에 이제 소관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소관기관들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 프로세스들이 결국 그러니까 최종 하부, 그러니까 다운 스테이트에서 있는 이 소관부에서 올라올 때 예산은 어쨌든 반영해 주지만 계속 지속 수정 보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소관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갖고서 뭐 예를 들어서 과기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과기부 예산처에서, 그러니까 과기부 수요 부서에서 예산 검토해서 수정 보완하고 또 보완된 내용들을 믹싱해서 예산처로 올라가고 예산처에서 믹싱된 내용을 또 기재부로 또 통합해서 올리고 또 기재부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또 입법조사관들한테 올라가고 그럼 결국 이제 국회로 상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우리도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좀 신속통합 계획이다 보니까 정말 신속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주민 제한 시에 자문위원 이제 수정 보완 방식으로 해서 계획 수립 초기부터 공공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단들도 조금 이해관계 중심에서 빠져 있는 분들이 좀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현재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자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정비 사업을 자문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비관리 전문 업체라든가 어떤 친환경 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해관계의 정점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문위원들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자문위원 누가 해야 되냐? 이해관계에서 배제가 된 분들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문위원과 주민 간의 이제 간극 조절이나 신속통합 그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제 서울시 자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는 형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현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실물 거래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 돈의 흐름의 척도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증권 사면 증권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 척도를 봅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척도를 보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정비 사업에서는 중간관리 체계가 없어요. 중간관리 체계가. 네. 주민들의 의견을 누군가는 좀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물론 이 분야에 정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전반적인 정비 사업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디서 듣고 카더라 방송을 갖고 있거나 카더라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업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과 어떤 그 시의 정책이 굉장히 막연해요. 아직도 1+1 한다는 주민들이 계시고요. 실제 저희가 교육하는데 역세권 발전 사업을 하는데 1+1 해준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 직원들? 네, 들었죠? 네.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어디서? 서울 안에서. 영등포만 그럴까요? 아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관리 체계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데, 영등포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영등포가 잘한다는 건 저희가 잘한다는 개념보다도, 그런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다도 의견을 줘요. 의견을 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도 뭐 냉정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업체로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문직을 갖고서 업무를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LH도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문제점만 나와가지고. 네. 이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복합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연구 용역도 하시고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의 핵심은 뭔가요? 왜 공공주택 개발이나 복합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 어차피 이제 또 연구하는 박사님도 계시고 실무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왜 하나요? 왜 하고 있습니까?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전에 한번
말씀을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민간이 잘 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실 텐데, 민간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 공공기관이 계속 투입이 되고 정책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공공기관에서도 풀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아니면 일정한 부지를 다 현금 청산 시킨 상태에서 내가 별도의 복합 형태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통 상황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기반은 누굽니까? 기반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돈 주고 산, 물론 공공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 기반으로 부동산을 공공기관이나 재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종전자산가와 종후자산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종전자산가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입장에서 종전자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사업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적으면 그거에서 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 그 금액이 낮고, 종후자산 평가를 했을 때 내가 평당 얼마에 개발을 해서 나중에 조합원 분담금 얼마에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실 거냐는 거죠. 네. 당연히 종후자산에 방점을 두겠죠. 왜? 수익성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그 수익성을 인정을 해요? 이게 올라가면은, 물론 잠재적인 본인의 부동산 자산가액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용을 더 추가해서 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뭐 LH도 계시지만 LH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공사들은 안 들어와요. 사업성 없으면. 근데 이건 가야 돼.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한테 갑니다.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되나요? 그 안에? 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수익률을 상향시킨 상태에서, 그럼 뭐 조합원 분양가는 어느 정도밖에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종전자산가와 종후자산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간극을 줄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예. 뭐 여러 얘기를 했지만 영등포 신속통합 기획 주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 제시된 자료는 저희도 영등포 구에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K 한 범위 안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확정된 곳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쪽은 이제 공모 준비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여의도 그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종 일반 주거지에서 준주거 용도 지역으로 이제 상향을 시키는 거고, 이제 수변 문화 거점 조성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문화시설, 공동 임대주택, 그리고 노양시설, 말은 제 데이케어 센터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공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임대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기부 체납 좋아요. 뭐 기부 체납 할 수도 있죠. 근데 기부 체납 부지의 위치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대액 계획, 그러니까 노인 요양,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양 시설 분명히 필요하지만 내 지역 안에 노인 요양 시설 들어오는 건 다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분양해서 조합원들이 들어갔는데 내 아파트의 층과 위치는 어디에 확보시켜 줄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뭐
확정되지 않은 신소통합기획안을 토대로 낸 이제 시공사 입찰 공고는 이제 위법,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이고요. 신소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이제 강제성으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제 상업 지역으로 이제 상향이 됐는데 또 마찬가지 기부 체납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부 체납.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용적률 600%까지 상향시켜줬잖아요. 사업성 높여줬잖아요. 내 땅이잖아요. 내 땅에다가 국가에다 헌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당산 유가도 마찬가지 일부 뭐 주민의 구역 계획 변경 후 이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을 추진하다 왜 이렇겠습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는 저게 사업성이 더 있으니까. 그렇죠? 심플합니다. 대림동입니다. 2023년 신소통합기획 확정으로 아직 주민 이견 이제 확인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진행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근 제 정비 사업 현안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내용들 알고 계실 거라서 좀 넘어갈게요. 참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